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거시적 관점의 퍼머컬처와 경관 생태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진짜 작동하는 살아 숨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이 거대한 대지를 어떻게 읽어내고 디자인해야 할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목차입니다. 1장 경관 생태학부터 시작해서 2장 패턴과 세부 사항의 원리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3장 글로벌 퍼머컬처 농장, 4장 생태마을과 건축, 마지막으로 5장 도시 생태계와 전환까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경관 생태학 숲을 보다 자연적 패턴을 이용한 광역 디자인부터 바로 뛰어들어 보죠. 보통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예쁜 풍경화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경관 생태학에서는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여기선 숲이나 초원 같은 자연이랑 도시나 도로 같은 인간의 공간이 쉴 새 없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공간을 말해요. 고정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진짜 역동적으로 변하는 살아있는 모자이크인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환경이라도 아주 직관적이고 딱 떨어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분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처럼 말이죠. 이 세 가지 단어만 아셔도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첫째, 패치. 이건 숲이나 밭처럼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작은 조각들이에요. 둘째, 코리도.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동물들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강이나 도로 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매트릭스인데요. 이건 앞에 두 가지를 싹 품고 있는 넓은 바탕, 즉 배경화면 같은 겁니다. 당장 오늘 퇴근길에 주변을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세요. 꽤 재밌을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장, 패턴에서 세부사항으로. 방금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실제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변신하는지 볼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속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이 퍼머컬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홈그렌의 7번째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처음부터 작물 하나하나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경관의 거대한 패턴부터 먼저 읽어내야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아주 핵심적인 꿀팁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전에 어떻게 써먹느냐? 아주 깔끔한 5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의 맥락을 싹 관찰하고 그 패턴의 기능을 분석합니다. 그걸 뼈대 삼아 큰 틀의 설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산의 등고선에 따라 테라스를 짜는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야 구체적인 작물 같은 디테일로 빈 곳을 채우며 강화하고 마지막엔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관찰하면서 살짝살짝 수정해 주는 겁니다. 큰 숲에서 작은 나무로 들어가는 진짜 완벽한 논리 흐름이죠. 이론 모장은 이쯤 하면 충분한 것 같네요. 3장 글로벌 퍼머컬처 농장. 이제 진짜 세계 무대로 나가서 이 원리들이 어떻게 판을 뒤집고 있는지 볼 시간입니다. 먼저 호주로 날아가 볼까요? 멜리오도라 농장입니다. 여긴 데이비드 홈그렌과 수 데넷이 직접 만든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지형을 따라 도랑을 파서 빗물을 모으고 엄청나게 풍성한 숲밭을 만들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바로 검소한 쾌락주의라는 철학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결국 적은 소비로도 기가 막히게 미식을 즐기며 자연과 찰떡같이 어울려 산다는 뜻이에요. 이 농장 자체가 그 짜릿한 기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건 호주처럼 좋은 땅에서나 되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제프로톤의 요르단 사막 녹화 프로젝트.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푸릇푸릇한 숲이 원래는 생명체라곤 살 수 없는 쩍쩍 갈라진 황무지였습니다. 물방울 하나까지 싹 다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불모지가 오아시스로 변한 거예요. 적응력이 정말 미치지 않았나요? 이 요르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할 엄청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법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냥 나무만 심고 떠난 게 아니에요. 동네 주민들한테 이 퍼머컬처 기술을 싹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민들 스스로 배운 걸 써먹으면서 단 10년 만에 척박했던 생태계를 살려내는 살아있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퍼머컬처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4장, 생태 마을과 건축입니다. 농장 하나를 넘어 아예 거대한 마을 단위, 그리고 그 안에 건물들로 시야를 확 넓혀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확 커진 두 곳을 비교해 볼게요. 세계 최초의 퍼머컬처 마을인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는 개인 공간이랑 자연 보전 구역이 하나의 완벽한 모자이크로 짜여 있습니다. 반면에 짐바브웨의 치크카 프로젝트는 생존과 직결된 진짜 감동적인 사례예요. 물이 말라버려 고통받던 메마른 땅에 이 디자인을 적용해서 수원지를 살려냈고 무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줄을 지켜냈거든요. 자, 이번엔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이클 레이놀즈의 어스십. 이름부터 멋지죠? 이 집은 타이어나 빈 깡통 같은 폐자재로 짓는데 건물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태양광이랑 바람으로 전기 만들지, 빗물 모아서 쓰지, 심지어 집안에서 밥상에 올릴 채소까지 키워요. 전기망, 수도망 싹 끊겨도 혼자서 끄덕없이 돌아가는 궁극의 자급자족 시스템입니다. 완전 게임 체인저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떨까요? 존 하디가 발리에 지은 그린스쿨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튼튼한 대나무를 구부려서 지진에도 안전하게 지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학교 공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퍼머컬처 농장이자 재생에너지 발전소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속 가능한 삶이 뭔지 온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학교 정말 다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5장 도시 생태계와 전환. 자연 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매일 걷는 팍팍한 회색빛 도시 매트릭스 안에 이 원리를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환경교육도 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농사도 짓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북적거리는 벼룩시장까지. 여긴 호주 멜버른에 있는 세리스 파크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가 원래는 악취나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 버려진 땅을 매년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엄청난 핫플레이스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 시애틀 빌딩숲 한복판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성한 비콘 숲밭, 그리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황무지를 시민들이 되살려낸 IPAC 센터. 잘 사는 대도시 한복판이든 척박한 불모지든 상관없어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주도해서 죽어가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살려냈다는 그 핵심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심지어 내일 당장의 생존이 절박한 곳에서도 이 원리는 찬란한 희망이 됩니다. 우간다의 나키발레 난민 정착촌을 한번 보세요. 다들 절망만 하던 난민 캠프에 퍼머컬처를 가르쳤더니 이분들이 스스로 토양을 복원하고 버섯을 키워 팔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농사 기술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까지 살려낸 정말 가슴 뭉클한 사례입니다. 우리와 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주 힙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후지노 전환마을인데요. 여긴 무려 4,000여 가구가 요로즈라는 자기들만의 동네 화폐를 씁니다. 이 돈으로 이웃끼리 재능도 교환하고 동네 미니 태양광 회사도 굴리고 유기농 직거래도 하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 경제가 이음새 없이 아주 쫀쫀하게 엮인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숨 가쁘게 달려온 오늘 투어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대한 자연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황무지가 숲이 되고 마을이 살아나는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숲 전체를 보고 그 안에 패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여러분만의 일상, 그 매트릭스 속에서 다음번엔 어떤 멋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디자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여러분의 시야를 탁 트이게 해주는 좋은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